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양학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해서 단 한 컵만으로도 스테이크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시금치보다 더 많은 철분을 함유하며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제공하는 식물이 존재했다. 그 식물을 재배하던 가족들은 육류 배급이 사라졌을 때에도 굶주림에서 살아남았다. 거의 다른 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을 먹던 아이들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 식물은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단 하나의 씨앗만으로도 8주 만에 식용 가능한 EP 15파운드를 생산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서도 자랐으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비료도 관리도 어떤 형태의 외부 투입물도 전혀 필요 없었다. 1944년이 되자 이 식물은 점령된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 식물을 재배한 정원은 현대 농업이 하는 어떤 채소보다도 제곱미터당 더 많은 영양을 생산했다. 잎은 시금치보다 맛이 좋았고 씨앗은 퀴노아에 필적했으며 뿌리부터 꽃까지 식물 전체가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이 식물의 재배는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 되었다. 씨앗 판매는 금지되었고 농업지침서에서는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이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왜일까? 사람들이 정원에서 완전 단백질을 직접 재배한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제약 제품보다도 철분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수확하는 가족들에게 철분 알약을 팔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식물이 수많은 산업의 필요성을 제거해버린다면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는 스테이크와 시금치를 모두 능가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식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화된 식물, 그 정확한 종, 식별 방법,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불법인 지역에서도 재배하는 방법까지 공개한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들이 수십 년간 억누르려 했던 잊혀진 지식을 다시 세상에 드러낸다.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가족들을 살려낸 음식,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자라나는 식물들. 지금 구독하라.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른다. 이 영상을 공유하라. 그들은 이것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1번. 아마란스의 발견. 1942년 겨울 카테리나 노박이라는 여성이 점령된 프라하에 자신의 부엌에 서서 3명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급표로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고기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고 채소는 드물었으며 막내딸은 영양실조의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할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교란된 토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 현대 농업이 그 존재를 잊기 훨씬 전부터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재배해오던 식물. 그녀는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줄기, 선명한 붉은색의 씨앗 머리. 아마란스 그녀는 잎을 따서 시금치처럼 요리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맛은 부드럽고 순하며 약간 달콤해 억지로 먹어야 했던 쓴 나물들보다 훨씬 나았다. 이 주만에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보였고 뺨에 혈색이 돌아왔으며 막내딸의 영양실조 증상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카테리나는 과학을 알지 못했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후 저항군 소속 의사들이 실시한 영양 분석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다. 조리된 에이마란스 IP 한 컵에는 완전 단백질 9g이 들어있었다. 스테이크는 온스당 7g의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아마란스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고기보다 더 우수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었다. 이 단백질은 생체 용률이 더 높아 몸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철분 함량은 컵당 28mg에 달했다. 철분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6mg을 함유한다. 아마란스는 거의 5배에 가까웠다. 칼슘 수치는 오바에게 달했는데 우유는 300을 제공한다. 아마란스는 가공이나 냉장 보관 없이도 유제품을 능가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비타민 밀도에 있었다. 비타민 A 함량은 당근보다 3배나 높았다. 비타민 C는 감귤류와 같은 수준이었고 비타민 K는 알려진 어떤 채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B군이 결핍성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으로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카테리나의 가족은 더 많은 배급표를 가진 이웃들보다도 전쟁을 훨씬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모든 것은 영양 밀도에 달려 있었고 아마란스는 당시 이용 가능한 식량 중 가장 높은 밀도를 지닌 식물이었다. 2번, 씨앗 단백질 혁명. 잎이 또 놀라웠지만
씨앗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 아마란스는 한 식물당 6만에서 10만 개에 이르는 미세한 씨앗을 품은 꽃차례를 만들어냈다. 각 꽃차례의 무게는 4온스에서 8온스였고 한 식물은 이러한 꽃차례를 여러 개 생산했다. 단 하나의 식물에서 반 파운드에서 1파운드에 달하는 씨앗이 수확되었다. 이 씨앗들은 무게 대비 16%부터 18%까지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밀보다 많고 옥수수보다 많으며 퀴노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미노산 구성은 훨씬 더 우수했다. 이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고기, 달걀, 유제품과 같거나 이를 능가했다. 인체는 아마란스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하게 처리했다. 결핍도 중고성 보충제도 필요 없었다. 전쟁 중 가족들은 아마란스 씨앗을 갈아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어떤 곡물가루와도 섞어 사용했는데 종종 50대 50의 비율이었다. 아마란스 가루로 만든 빵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했다. 이 빵을 먹은 아이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과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씨앗은 쌀이나 퀴노아처럼 통째로 삶아 먹기도 했다. 가열하면 미니 팝콘처럼 톡톡 튀었고 달게 만들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바 형태로 가공되기도 했다. 어떤 조리법이든 영양은 사실상 이 한 식물에서만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식품 산업을 두렵게 만든 요소였다. 아마란스는 가공이 필요 없었고 제분시설도 산업 장비도 어떠한 인프라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씨앗을 수확해 손으로 탈곡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 즉, 기업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마당 한 곳에서 재배한 아마란스만으로도 가족을 몇 달 동안 먹일 만큼의 씨앗을 얻을 수 있었다. 씨앗은 냉장 없이도 수년간 보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파종을 위한 종자 보존 역시 특별한 지식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한 식량 자립이었다. 육류 기업 없이 얻는 단백질, 유제품 기업 없이 얻는 칼슘, 제약 보충제 없이 얻는 철분. 이 모든 것이 잡초처럼 자라는 단 하나의 식물에서 나왔다. 전쟁이 끝난 뒤 육류 및 유제품 산업이 시장을 재건해야 했을 때 아마란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었다. 정원이 우수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왜 스테이크를 사야 할까? 단 하나의 식물이 더 많은 칼슘을 제공하는데 왜 우유를 사야 할까? 결국 이 식물은 제거되어야 했다. 3번, 성장 속도의 우위. 아마란스에는 농업 독점의 위험이 되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떤 상업 작물도 경쟁할 수 없었다. 씨앗에서 수확까지 단 45일, 즉 파종 후 6주면 식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를 상업 작물과 비교해보자. 옥수수는 최소 90일, 밀은 120일이 필요하다. 빠르게 자라는 상추조차 완전히 성숙하려면 60일이 걸린다. 아마란스는 6주 만에 식용 가능한 잎을 생산했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었다. 그 성장 속도는 가차 없었다. 한번 자리 잡으면 매일 눈에 띄게 키가 자랐다. 따뜻하도 때 따뜻한 날씨에는 하루에 거의 5cm까지 자랐다. 한 농부는 파종 후 60일 만에 키 2m에 도달한 식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성장 속도 덕분에 가족들은 봄에 아마란스를 심고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잎을 따면 다시 자라고 씨앗을 수확하면 측지에서 또 다른 꽃차례가 형성되었다. 단 한 번의 파종만으로도 가족들은 여러 계절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 전쟁 중에는 이 속도가 결정적이었다. 폭격으로 정원을 잃은 가족들도 잔해 속에 아마란스를 심으면 불과 6주 만에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파괴 이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면서 동시에 이만큼의 영양을 제공하는 식물은 다른 데 없었다. 이 식물은 다른 모든 것을 죽이는 조건에서도 번성했다. 가뭄, 아마란스는 최소한의 물만으로도 살아남았다. 척박한 토양, 고든 주근이 깊이 뻗어 다른 식물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층에서 영양분을 찾아냈다. 고온, 대부분의 채소를 시들게 하는 온도를 오히려 좋아했다. 그리스에서 기록된 한 사례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심은 옥수수는 키가 20cm밖에 자라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을 만큼 토양이 고갈되어 있었지만 아마란스는 거의 2m까지 자라 정상적으로 수확을 올렸다. 이러한 회복력은 정원을 파괴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굶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어디든 단 한 그루의 아마란스만 살아남아 있다면 씨앗을 보존해 다시 심을 수 있었다. 식량 안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전쟁 이후 씨앗 비료 농약을 판매하던 농업기업들은 더 빨리 자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식물과 경쟁할 수 없었다. 아마란스는 그들의 제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다. 4번. 현대적 재발견. 1980년대 토착 식단을 연구하던 영양학자들이 아마란스를 다시 발견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고기와 같거나 그 이상인 완전 단백질 프로필, 어떤 채소보다도 높은 미네랄 함량, 보충제가 필요 없을 만큼의 비타민 밀도,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 특성까지.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식량 프로그램에 권장되었으며 가정 정원에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농업부처들은 현장 지도초 조직을 통해 재배를 권장하지 않았고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씨앗의 유통은 제한된 상태로 남았다. 그러나 정보는 이미 퍼져 있었다. 유기농 농부들은 상업적으로 아마란스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가정 원예가들은 씨앗을 찾기 시작했다. 퍼머컬처 실천가들은 이것이 원래부터 존재해온 영양의 보고임을 알아보았다. 오늘날 아마란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여전히 유해식물로 분류된다. 이 식물은 범죄화된 존재에서 틈새 작물로 부분적으로 복권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아마란스는 온대 기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교란된 토양에 야생으로 자란다.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그 식물, 버려진 땅에 나타나는 그것, 붉은 꽃차례를 가진 키 큰 잡초, 당국이 돈을 들여 제거하는 바로 그 식물은 10중8구 아마란스다. 당신의 식료품점 어떤 음식보다도 더 영양가 높은 무료 식량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없애고 있는 셈이다. 아마란스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면 어디에서나 보이기 시작한다. 도로변, 공터, 주차장 가장자리, 토양이 한 번이라도 교란된 곳이면 어디든 아마란스가 자리를 잡는다. 어린 잎은 부드러워 샐러드로 생식할 수 있고 더 자란 잎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씨앗은 꽃차례가 갈색으로 마르고 건조해질 때 수확해 탈곡한 뒤 조리한다. 의도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더 쉽다. 봄에 맨땅 위에 씨앗을 뿌려라. 심는 깊이는 필요 없다. 씨앗은 발의 빛이 필요하다. 일주일 동안만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는 식물이 알아서 한다. 전문 공급업체나 유기종자 회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씨앗 한 봉지면 한 가족이 한 계절을 먹고 살 만큼의 아마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수확한 씨앗은 다음 해 파종용이 된다. 단 한 번의 구매 이후로는 다시 씨앗을 살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범죄화되었다. 단 한 번의 구매, 영구적인 식량 안보, 완전한 영양, 의존성은 없고 씨앗의 형태로 된 지식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지 않은가? 이것을 먹는 가족 하나하나가 그들이 완전한 영양을 둘러싸고 쌓아 올린 벽에 생기는 또 하나의 균열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충제도, 유행 레시피도 아닌 지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다. 조부모들이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가장 강력한 음식들이 야생에서 자유롭게 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말이다. 식물 하나씩, 정원 하나씩, 가족 하나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 식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달라.